어떻습니까? 235명으로 많죠. 자, 그 다음에 불소에 대한 효과를 물었더니 얘가 240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근데 학교부가 불소 양치를 그 양호 선생님들은 교직원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해서 못하고 양호 선생님 교직원 선생님들은 양호 선생님 안 가져줘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핑계를 대고 있죠.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불소의 효과에 대해서 물었더니 얘가 뭐야 이거 생각하십니까? 얘 임용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구강보건 교육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 인력인 직업위센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13명이었습니다. 학교 보건보호기 설치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이 저는 하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하려는 이거는 저희가 학교 보건보건실 오픈식 할 때 우리 시장님이 나와서 학부모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직업위센터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밑에 학교 보건보건실 커팅식입니다. 자, 이상으로 상암시 보건소 보건보건실에 있는 오마교비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보건협의회 김익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증진 행위 및 일상생활 구강건강 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인간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2000년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면서 건강 증진이라는 것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개념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결과 측정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강건강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나 구강건강 상태의 악화는 만성적이고 대개가 생명에 위협적이 아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에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일반 건강에 있어서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는 질병들이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질병 예방에서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개발된 건강 증진과 관련된 모형을 사용하여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변임들의 개념을 규명하려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강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로젠스톡이라든지 많은 연구가들이 건강신념 모형을 근거로 연구를 시작하고 그와 비슷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그 연구의 도구들로는 구강건강 생활양식, 그래서 오럴 헬스 임팩트 프로필이라고 해서 OHIP라고 하는데 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구강과 관련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강에 대한 연구와 정도, 구강 상태의 정도라든지 관리 상태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로 지수 인덱스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였으나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러한 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서 구강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로 구강 건강 증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반 건강 증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효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그 자기 효능감이 구강건강 증진 행위, 대표적인 것이 이솔질이나 치실 사용 등과 같은 아웃컴이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구강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사회인과학적 요인이 가장 크며 구강건강 상태, 구강지식, 정도, 사회적 지지 요인 등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오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에 대한 임상적 특성과 사회인과학적 특성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임상적인 구강 상태에 대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관계는 설명력이 좀 낮기 때문에 다른 경험적인 변수나 기능적 변수의 영향을 깊이 있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상적 구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과학적 변수 외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져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00에 소재한 현대전자 근로자를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2일까지 인천전자의 그 당시에 재직 근로자가 약 2만 명 되는데 10%에 해당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에 회수된 설문지 중에 분석이 가능한 2,3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연구 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였고,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 변수 5문항, 구강건강 증진 변수는 스튜어트 등의 연구에 사용된 구강건강에 대한 자기 효능 문항을 참고로 5문항을 구성하였고, 일상생활 구강건강 측정을 위해 레오 등의 연구에 사용된 Dental Impact of Daily Living이라는 도구를 번역하여서 36문항을 번역하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Dental Impact of Daily Living이라는 도구는 36문항이 5개의 항목으로 디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구에 대한 신뢰도 개수는 0.76, 0.77, 0.73으로 나왔습니다. 본 연구에서 많은 문헌 고찰과 참고 문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틀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인과학적 변수로 일반적 특성을 결정했고요. 사회심리적 변수로 인지한 또는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증진 행위, 그 다음에 이 사회인과학적 변수가 구강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학적 변수인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가 다시 구강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구강건강 증진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아가서 구강건강 인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카이 검정과 F 검정을 실시하였고요. 사회심리학적 변수와 구강건강 증진 행위, 일상생활 구강건강 인지 등은 연속 변수와 점수화 변수로 처리하여서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였고,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많았고, 교육 정도는 고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며,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일반직, 사무직입니다. 숙련직이 많았고, 월 수입은 100만원 이하 그룹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인과학적 변수와 인지된 구강건강, 또 구강건강 증진 행위와의 검증을 보면, 인지된 구강건강,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 건강 증진에서는 본인이 건강을 인지하는 정도, 즉 건강하다고 주로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그 건강 증진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한다고 문헌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반 건강 증진에서 나타난 많은 연구의 결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있어서는 40대가 높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는 미혼의 경우,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의 경우, 직위에 있어서는 연구원들이 인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의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인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구강건강 증진 행위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비교를 보면 여성이 오히려 구강건강 증진 행위, 즉 이솔질이라든지 흡연 이부라든지 치실 사용이라든지 예방적 치과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 상태인 사람이 더 구강건강 증진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정도는 고졸에서 직위는 숙련직에서 월수입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이 표에서 지금 구강건강 증진 행위를 되게 다른 논문에서 비교할 때 교육 정도라든지 직위에서 많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룹에서 하지 않는다는 그룹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이 회사 자체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산취급에 대한 특수검진 근로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다음, 일상생활 구강건강 인지, DIDL과의 검증에서 연령은 남성에서 성별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연령대는 30대, 결혼 상태는 미혼의 경우,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에서, 그 다음에 되게 교육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연구직에서 또 월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결과는 대부분의 문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결과와 사회학적 인구와 구강건강과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를 점수화하여서 연속 변수로 만들어서 구강건강 인지와 관계를 검증하였습니다. 현재 구강건강 상태가 불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 동안 구강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다음에 15일 동안 구강건강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룹에서 현재 구강기능병 상태가 없다고 느끼는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나 인지 정도는 일반 건강증진에서 나타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구강건강증진 행위와 일상생활 구강건강 인지와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흡연을 하는 경우, 취침 전 이솔질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치실 사용을 안 하고 구강양치액 사용을 하고 경험하고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해석하기로는 구강양치액이 매스컴이라든지 일반 치과를 통해서 또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케일링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솔질이나 치실 사용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증진 행위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와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더니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